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창시자이자 몬드라곤 10원 측의 사상적 아버지 호세 마리아 신부의 잠언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간은 그가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훌륭한 기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산 사회적경제 라디오 2023년 3월 방송 시작합니다. 네, 용산 사회적 경제 라디오 3월 방송 이달의 용사 소개합니다. 사회적 기업 코이로 주식회사 코이로 최종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용사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도 아닌데 이분을 제가 왜 모셨을까? 네,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본부장님께서는 지난달부터 저희랑 같이 용사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전략적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사업을 지금 담당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이 부분에서 되게 전문적이지만 정말 기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동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코이로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종헌이라고 하고요. 원래 보통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이제 그 공중파에서 하는 보이는 라디오 보면 제가 최대한 꾸미지 않았지만 꾸미고 오는 게 좀 꾸안꾸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왔는데 센터장님께서 너무 딱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컨셉을 잘못 잡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옷이 중요한 건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제가 원래 하던 일들이 정부나 이제 그런 대기업 들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 계획서나 이제 뭔가 입찰 제안서를 쓰는 일들을 좀 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강동구에서 먼저 했는데 그 소문이 용산까지 퍼져가지고 지금은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그 강동에서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네네. 같이 코이로랑 주관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런 사회적 기업 제안서 네네. 이런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 제가 가봤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우리 지역에도 해야 되겠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사실 바로 연초에 시작하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좋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네, 아직까지 또 사업이라는 게 시기마다 또 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좀 하면서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 뵈는 분들도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의 인식에 좀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기업들이 사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것이 이제 일반 시장으로 갈 경우에는 크게 제안서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필요는 없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관이나 아니면 공기업이나 이쪽에서 사업의 기회가 생길 때 입찰이 뜰 때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제안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뭔가 정중한 행사를 해야 될 때는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행정에서도 정중하게 말할 때는 공문이라는 걸 보내듯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낼 때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한 걸 할 때는 최대한 뭔가의 애티튜드를 차려서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이 제안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는 형식을 맞췄다면 이제는 너무 잘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쓰느냐 아니면 예쁘게 쓰느냐 전략적으로 다가가느냐가 조금 더 화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안서에 실제로 이 기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사실은 많이 이제 확인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안서를 아무리 잘 써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안서에 녹여내는가가 핵심일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실제로 이런 제안서를 낼 때
요청하는 것도 허구의 사실을 적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허구는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쁘게 좀 꾸며낼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예전에는 보니까 네. 그 제안서를 전문 기관에 뭐 업체에 이렇게 네네. 맡기거나 네. 그러면 정말로만 논문처럼 너무 잘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실행했을 때 그 기업이 이 실행력이 없다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네, 아마 네. 이제 행정이나 그 관공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변별력을 제안서에서 찾아내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맞죠. 그 사실은 예.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적어주신다던가 그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선정되기 위해서 좀 네네. 이렇게 무리수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사업 계획서들을 쓰는 방법을 좀 잘 안다면 어떻게 이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그 추진 의도에 맞춰서 사업을 쓸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선정이 되기 위해서 썼다면 그게 약속이니까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 선정이 됐다면 자부담은 돼서라도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랬던 기업들이 있으니까 지금 어. 저희들 같이 커오는 기업들이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사업 계획서는 당사자가 네. 쓰는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역량이 없을 때는 그 역량을 키우고 계속 훈련을 해야지 그 부분의 그 기술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정리도 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그 사실 아까 브로커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잘 체감하지 못했어요. 항상 제가 써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이해 당사자인데 왜 그걸 남한테 맡기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내 제안서는 내가 써야 되는데 조금은 우리 회사에 대한 걸 조금은 더 부풀릴 수는 있더라도 네네. 실행에 대한 거는 네네. 뭐 그거를 가지고 남한테 맡겨서 붙이기 위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버벅였던 게 네. 이해가 안 돼서. 왜 내거 쓰면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행정 인력을 준다거나 네. 이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조직에서 기업에서 이 사업들을 준비하고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 사업을 따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 협동조합이나 말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이사장님이나 거의 임원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게 보여서 네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들은 작은 사업이라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써보면서 이것들을 힘을 길러내고 조금 더 확장해 내자라는 게 취지거든요. 그 일단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내 이야기를 어떻게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잘 쓰는 방법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방금 이제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예쁘게 보이고 아니면 뭔가 전문가스럽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는 내가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실제 선정되었을 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사업의 예산의 단위가 있다면 이렇게 사경센터에서는 초기 센터들을 발굴해서 다음 단계로 하는 네.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네. 그럴 때는 조금 더 내 이야기, 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하는 사업 계획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인증 기업으로 갈 때나 그럴 때는 조금 더 예쁜 그러니까 행정 그 관냄새 나는 네, 네. 보고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A와 B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면 네. 사업 계획서를 이 작성할 때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잘 써야죠. 잘 써야 되는데 네. 저는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는 게 돈 주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창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 보통 이제 창업을 할 때는 내가 성공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네, 네. 누구만의 그러니까 나만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결국에는 어디에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창업을 했던 초기의 분들은 이걸 되게 신박한 아이템이라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조금 누그러뜨려서 심사위원들한테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구나. 아니면 이 기업의 신뢰도 또는 비전이 보이는가를 어필하는 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업 공고가 떴을 때 네. 거기에 사업 이제 뭐 계획안이나 기본적으로 가업 지시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놓치고 네네.
이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제안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걸 많이들- 보는 것부터 좀 어떻게 아, 네. 세심하게 보아야 아, 되는지. 네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뭐 공고문이 뜬다라고 네. 하면 그걸 다운받아서 이 사업명을 보고 주는 예산을 보고 몇 팀을 뽑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네. 총 사업비가 10억, 네. 뽑는 거는 20팀. 네. 그러면 한 2천씩은 주겠네? 네. 라고 하면서 이 20팀 안에 들면 돼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은 그 과업 지시라는 거는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시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을 이 사람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파악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 네. 네. 이제 수능에서 좀 저희가 감이 멀어진 사람이지만 네. 수능에서도 그 기출자들의 그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그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과업을 내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업 지시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글들이 많지만 저는 좀 주요적으로 보는 게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대부분 그 추진 배경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추진 배경이야말로 그 기관이나 기업, 그러니까 돈을 주는 그 오너의 입장에서 네, 네. 나는 이런 의도로 사업을 하고 있어가 보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사업일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이 있을 거고 중앙자치단체도 있을 거잖아요. 중앙 이제 뭐 네. 무슨 부처 네. 그쵸. 이런 그 국가의 기조에 맞춘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거의 1년이 넘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바뀐 지. 네.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조가 있다면 그 기조에 맞춰서 뭐 행정안전부도 뭐 이제 뭐 고용노동부도 다 기조가 바뀌는데 그렇죠. 그 기조에 맞춘 일자리의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잘 파악하고 있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을 네, 알아야 정책들을 정책들이나 그 국정 기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정부에 아니 지금 사회에 맞는 트렌드를 네.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쉽게 흘리는 건데 점수표를 안 보십니다. 네. 어떤 항목에서 몇 점, 네. 어떤 항목에서 몇 점, 뭐 네. 이런 네. 부분들이죠. 제가 옛날에 그 사회적 기업 창업론 수업을 들을 때 저도 옛날에 네. 육성사업 출신인데 네. 네. 뭐 나인 캔버스 가지고 막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있는 말들을 가지고 이걸 사업 기획서에 매칭을 해서 글을 써라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거를 결국 유사한 단어들의 조합인데 그걸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중복되는 것들도 많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사업은 홍보 지원 사업이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홍보 지원 사업에서도 기업의 포텐셜을 보는 사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돈을 줬을 때 얼마나 확산이 될 것인가를 네. 보는 사업들 있잖아요. 네. 그거마다 배점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배점을 보니까 이 사업은 조금 더 만약에 이거는 돈을 줬을 때 얼마만큼 정량적인 홍보 수치가 잘 나온지가 배점이 만약에 40점이다. 대신에 기업의 역량은 15점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더 넣어서 홍보를 잘해주면 담당자도 좋고 선정되는 기업도 좋은 사업들이 보이고요. 전략적으로 네. 그렇게 좀 잘 분배를 하는 그렇죠. 것들도 그 배점을 잘 네. 보고 그를 어디에다 힘을 줄 것인가 네, 보여야 네.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선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들이 나의 의도를 잘 알고 있구나. 네. 네, 근데 대부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에서도 내 아이템이 신박하기 때문에 그걸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기출자의 의도에 맞춰서 좀 글을 써주는 게 저는 전략적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좀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제안해서 실행했던 사업들 중에 네. 좀 이렇게 요건 사업 제안서가 굉장히 좀 성과적이었다. 그리고 사업도 잘 진행이 됐다. 이런 예시가 있을까요? 물론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네네. 제가 들어보니까 뭐 모두 다 성공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 직장에서는 네. 제가 이제 입사한 지 한 8개월 차 정도 되는데 네. 올해 이제 2월부터 지금까지 막 그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코에로에서는 네. 아직까지 뭔가 실행을 해본 게 적기는 해요. 그래서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좀 자랑 같을 수는 있지만 네. 일단 사람들은 돈이 커야
그 사업을 잘 따왔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할 수 있잖아요. 사업비를 네. 많이 따야지 네. 정말 잘하는 영향이 있네. 거구나. 네. 뭐 1,000만 원짜리든 뭐 몇 억짜리든 사실은 따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네, 건데 네. 좀 그런 걸로 얘기하자면 16억짜리가 있습니다. 16억이요. 네. 이거는 하드웨어 지구에서 비용 따기도 빼고. 힘들 건데. 네. 그 창조경제센터만 한정지어서 네. 지역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게 떴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특화 자원을 가지고 그 문화 자원과 네. 콘텐츠 자원을 네. 이제 기술로 엮어라. 그래서 융복합. 어렵네요. 네. 너무나. 그래서 네. 지역에 있는 로컬 콘텐츠, 네. ICT 기술을 연결해서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만들어라는 과업이 나왔고 몇 팀 안 뽑았습니다. 그 전국에 17개 시도광역시잖아요. 네. 그 중에 3팀 정도가 3개 지역 정도가 뽑혔는데 그 중에 그 제가 그 과제 기획을 했던 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총 16억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이 큰데 예산이 큰 만큼 사업의 단위가 좀 많았어요. 그 세 꼭지를 제가 집어넣었었는데요. 그 일단 그 지역 사업의 특징은 지역 로컬 자원이 필요했잖아요. 울산은 이제 고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방구대 한각화에서부터 그 많이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방구대라는 곳이 벽면에 그쵸. 그 고래 그림이나 뭐 동물들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선사 시대부터 고래와 밀접하게 살았다라는 흔적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조선 시대의 지리지였던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지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해 바다를 그 경해라고 부르더라고요. 경해가 고래경자를 써서 이제 고래 바다를 동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조선 시대 때 경해라는 표시가 있었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도 그 직선거리로 울산 지역이 일본이랑 되게 가깝대요. 그래서 고래고개를 잡아서 일본에 수출하던 제일 가까운 지역이 또 울산에 있었습니다. 포경의 제일 메카가 뭐 울산 포항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울산이 좀 유명하다. 그래서 이런 고래는 선사 시대부터 지금도 울산에서는 고래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지역 자원으로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고래를 잡다가 그 상업 포경이 금지된 이후로 고래들이 사실은 거의 안 보입니다. 지역에서도. 근데 울산에서도 고래를 볼 수 있는 고래문화 특구도 만들었고 고래바다 여행선이란 것도 그때 이제 운항을 했었는데 그 이제 볼 일이 잘 없었어요. 왜냐면 그 고래도 그 웨일과 돌핀이 있는데 웨일은 거의 안 보입니다. 돌핀들도 잘 안 보이는데 돌고래. 돌고래와 고래는 다르거든요. 그 아예 종류가 포유류는 같은데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돌고래들도 그 해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다에서부터 육지에서부터 많이 멀어져야 된다면 좀 멀리 나가야지만 이 고래가 보여요. 돌고래든. 근데 이 근해를 도는 근해 크루즈선 가지고는 고래를 볼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데 그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고래바다 여행선이라는 거를 운항을 했는데 볼 수 있는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표 상품으로 걸었으니까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뭔가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게 만드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그 16억짜리 사업 중에서 그때 때마침 그 가상현실이 되게 핫했어요. 그래서 VR로. 네, 맞아요. VR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고래들이 이렇게 그 바다를 점프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바다 영상에서 고래를 보지 못하더라도 가상에서라도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 지금까지 옛날에는 고래를 잡던 포경 문화에서 고래 문화 특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문체부에서 특구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포경에서 관경 특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래를 보는 걸로. 보존하고. 근데 관경을 하려고 했더니 실제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삼았던 게 그 돌고래 체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쇼를 보는 것까지는 됐는데 또 이제 지금은 또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울산은 아쉽게도 방류는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주요 수입원이기도 해서 그러면 이렇게 고래랑 좀 더 친해보자라면 친경이라고 제가 이제 지어서 그러면 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뭐 그 펭귄이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그 동해 바다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시대 때 그 동해를 경해라고 불렀으니까 거기서 모티브를 잡아서
그래 고래경자를 썼던 동해면 그 고래경자를 한자를 푸니까 그 물고기 어자랑 수도 경자를 써요. 그러면 물고기의 수도가 고래란 합성어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래가 제일 많은 울산 앞바다가 동해 바다의 대빵이 되고 물고기 중에서 그러니까 해양 생물 중에서 제일 큰 게 고래니까 고래를 대장으로 하는 동해 바다 생물들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박쥐 달린 그 영화 있죠. 그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 네. 네. 세례가 나오나요? 네네. 네. 그것도 시리즈가 있듯이 비긴즈처럼 원래 이제 그 스타 별들의 전쟁 같은 네네네. 것도 원래 시리즈가 나오고 그 전에 이렇게 비긴즈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럼 첫 번째 시리즈는 극장판으로 먼저 그 동해 바다를 수호하는 동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나중에는 그 공중파용으로 비긴즈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잡아서 극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4D로 만들어서 그 이렇게 막 움직이는 영화관에서 그거를 재밌었겠네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제가 기획했으니까. 어땠어요? 지역에서의 반응은? 보통 이제 콘텐츠의 수명이 2년 정도인데 그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또 지금도 수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조금 유치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주제가 일단 고래를 가지고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가장 좀 저한테는 인상에 깊었고 돈을 좀 많이 유치를 했던 제일 컸던 배점이 제 기억에는 어떻게 융복합 기술을 가지고 지역화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였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VR이 가장 핫한 기술 16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VR 팀을 서울에서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력 있는 기술자들을 어쨌든 그런 팀들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어. 그렇죠. 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만 좋았던 것이 아이디어를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그 16억이라는 돈 중에서 그 VR을 만드는 비용이 한 5억 정도 됐거든요. 이거를 그냥 정말 대학생들한테 줬을 때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 있는 기업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기업은 지방세를 서울에 낼 거고 울산에 정착하지 않을 거잖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도 저희는 기타 계획에다가 이분들이 신규 인력을 고용을 해서 지역에 지사를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지사를 내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VR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정도 스타트업으로 있다가 지금은 울산의 다른 그 콘텐츠 기업에 흡수는 됐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던 잘하는 기업이 와봤자 돈만 받고 갈 거잖아. 떠난다.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고민들이 많죠. 그렇죠.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지역에 있는 출신으로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정말 좋았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남아 있죠. 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흡수당했죠. 좀 더 있던 중견기업이 흡수를 당해서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는 그 지속 가능성이 있고 기업도 더 성장하고 올라갔고. 지역에 있는 기업도 맞습니다.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아무리 배경과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좋아도 실제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좋은 팀들을 또 선발해서 지역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었네요. 뭐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때는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울산에 기업 없으면서 서울 팀만 쓰느냐.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인프라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지역 사업들을 할 때는 서울 기업을 참여 기업에 넣어도 된다. 대신에 단서 조항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신규 고용을 그 기업에 고용시켜서 기술을 받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든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은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이 이제 교육이 끝났고 용산은 진행 중인데 이 이제 두 지역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동은 어떤 기업들,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어떤 과정과 어떤 사실 결과들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일단 여기서도 발주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강동에서를 그 사업을 발주했던 곳은 그 솔루션 앵커라고 하는 가죽 패션 제조 지원 센터입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용산 사경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동에서는 그 5팀이 끝까지 이수를 해주셨는데
가죽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소규모 브랜드들입니다. 아, 업종은 일단은 다 네. 똑같은 업종들이었네요. 네, 가죽과 네. 관련되어 있는 이제 패션 브랜드 기업이었고 일단 유형들은 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네. 되신 분들이셨어요. 네. 네, 여기는 지금 예비가 인증된 지 그 2년 정도가 지난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내 판로를 더 개척할 수 있는지가 그 주요 관심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 5팀 중에서 그 4팀은 그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제안서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판로 지원 사업,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네.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네. 그 뭐 이런 그 온라인 스토어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기업에 대한 제품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을 넣으셨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이 용산이랑 되게 밀접하신 분이세요. 네. 그 중앙박물관에 가면 뮤지엄 샵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입점이 되어 있는 분이신데 그 전통 문화를 그 소재로 한 가죽 제품, 패션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다가 청년 창업 중에서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이너한테 창업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준비하셔가지고 제안을 넣은 상태.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광동에서는 그 2월에 교육을 했고 네. 3월에 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네. 중이네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광동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회적 경제 방식대로 같이 이런 것 정보나 다양한 자원들을 협업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이 파이를 더 키우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네네. 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 저희 회사 코이로의 네. 그 방식이 사회적 경제 연대 방식이라고 아, 많이들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시잖아요. 예, 공동 워낙, 생산, 네. 공동 제조. 네. 예, 몬드리안 뭐. 공동 판매. 예. 뭐 그렇죠. 근데 잘하는 기업이 있으면 같이 키워야 저희가 같이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그 선배 기업으로서 저희가 이제는 중간 지원 조직도 맡고 있고 네. 새로운 기업들을 육성해서 발굴하고 네. 같이 나가는 네, 그렇게 네. 좀 했었어요. 근데 그 톤이 가죽 패션과 맞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고 그래서 사학계획서를 쓰는 강의를 할 때도 조금은 범위를 정리할 수 있어서 좀 조금? 편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럴 수도 집중할 네. 수 있는 그런 구조였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용산은 어땠습니까? 용산은 그 딱 확실히 센터가 사회적 경제 센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기업들이 오셨어요. 네. 제가 지금 첫 번째 차시 때는 교육을 했고 전체 네. 네, 두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네, 교육을 맞습니다. 했었고 두 번째 차시는 이제 컨설팅을 팀별로 했는데 네. 일단 그 다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을 네.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이번에 인증을 받기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전혀 영인 상태에서 맨날 그 마공에서 교육 받으시고 도시재생 센터 가서 교육만 받으시다가 어떻게 또 센터에 연이 닿아서 용기를 내서 네네. 창업했던 두 팀이 네. 일단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실제로 지금 창업을 하셔가지고 네. 막 제안도 하고 납품도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정말 열심히 막 네. 복지관도 다니시고 맞아요. 제가 기운을 받았던 팀들이에요. 오히려 리베라비 네. 예. 뭐 너무 잘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하면 조금만 이 핀을 바꿔주면 그러니까 너무 포멀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네. 대정부용 아니면 대기업용으로 그 변경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핀셋처럼 딱 골라줬던 팀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페이퍼에 대해서 눈 아프게 쓴 것보다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었었던 네. 그 초기 창업팀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다 보면 큰 실수하는 게 나는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전문가의 당사자의 시선으로 이걸 페이퍼를 쓰는 거죠. 나만 이해하는 네. 약간 맞아요. 한계가 있죠. 네, 딱 그런 팀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실제 그걸 쓰는 사람 아니면 유사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 언어를 좀 바꾸던가 페이지의 구성을 바꾼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제안을 드렸던 회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네, 그렇죠.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됐을 때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그렇죠. 된다는 네. 거죠. 보통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글을 쓰면
추진 배경, 네. 그다음에 회사의 그 주요 연역, 네. 그다음에 아이템의 사회적 문제는 뭐고 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네, 나가잖아요. 네, 네. 이게 포멀한 건데 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는 팀은 그 휠체어와 관련되어 있는 보조 이동 기구를 썼던 팀들이 네, 네. 팀이 있었어요. 네. 근데 휠체어를 끄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일단 당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모차를 끌어봤던 경험이나 끌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조금만 인식을 전환하면 유모차에도 접목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0, 50대면 아빠나 엄마일 때 끌어봤던 경험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무게랑 대상만 다르지 어차피 조작 방식이야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를 인식을 조금만 바꿔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 휠체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 내가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았는데 네. 이거는 유모차에도 실릴 수 있다가 아니라 유모차로 그 대입만 해주니까 네, 네. 이해를 할 수 예, 있겠네요. 콜드콜이 아닌 거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볍고 네. 싸지만 국제법상 6도의 경사가 표준화된 그 언덕의 네, 경사래요. 네. 근데 6도로 하면 센터님 혹시 기억?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나 되는지. 저도 잘 네. 모르는데 보통 6도가 그 지하 주차장 경사도래요. 아, 지하 주차장. 이렇게 하면 네, 네, 사람들이 네, 네. 기억하잖아요. 네. 그게 6도를 너무 강조하는데 숫자만 6이고 가시성이 있게끔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몇 가지만 핀셋으로 제가 집어드렸거든요. 아. 근데 그걸 이번 주에 가져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이제 그 작년도 서울시의 우수 사례였던 기업이나 네. 그 이제 방금 말씀했던 기업들은 네. 어떻게 하면 그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네. 누구나 이거 써도 되겠네라고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게끔 네, 네.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신규 기업들은 그 어차피 여기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막 지금 사명감 맞아요. 막 투철하죠. 다 할 수 있어요. 예. 이거를 줄이는 작업. 조금 정리하는 예, 정리하고 선택과 깔끔하게. 집중과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예. 좀 정리하는 게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네네. 그래서 지금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은 벌써 이제 예비 사회직 기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네네. 1차 이제 본부장님한테 컨설팅 받고 수정하고 또 한번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출을 했고 나머지 이제 기업들은 사업 제안서 계속 이제 다듬어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처음 저희 센터에 보냈을 때는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제안서가. 네네. 근데 한번 이렇게 교육받고 컨설팅하면서 이 정리가 되는 느낌? 네, 당일날도 사실은 이제 예비 사회직 기업 심사 그 제안서 제출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교육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자기는 안 오겠다.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사업 계획서를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했는데 가실 때 너무 감사하다고. 네네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았죠. 강사비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저희도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해보지만 네. 실제로 이거는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 역량이 가장 좀 좋았다라는 좀 평가를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도 어떤 평가가 낼지 모르겠지만 꼭 사업이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원래 문서는 생산을 하고 나면 네. 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지우진 네.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업은 그 또 네, 유산 또 사업이나 돌아오죠. 네, 그러다 같은 보니까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만들어둔 포맷은 그게 이제 규격화가 돼서 그 언젠가 조금 그런 게 많이 쌓이면 많이 바꾸지 않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부분만 수정할 수 있게끔 네네. 되더라고요. 본부장님 교육을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깨알같이 팁들을 주셔가지고 막 다 기록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사업 계획서 작성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이고 요거는 정말 잘 참고하셔라. 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영업 비밀을 되게 싼 가격에 풀어야 돼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조금만, 왔으니까 네. 그 일단 초기 창업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근거나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 근거나 사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 출처가.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자료 이렇게 조사가 명확하게 된다. 예 자료 조사가 없이 네. 가정을 하고
내가 뭐 이런 거죠. 요즘 소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근데 데이터나 이런 것들 없어. 예, 소식하는 사람 느니까 이 사람들이 그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이 없을 거야라는 가정을 하고 가정만 사업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조금만 찾아보면 조금만 바꿔서 보면 뭐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 뭐 욜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네네. 뭐 배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아, 이거를 네. 조금만 바꾸면 수치화도 되고 네, 설득력이 확실히 그렇죠. 객관적으로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공신하는 기관의 명이 들어가야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게 초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놓치는 네, 거죠. 많이 놓치세요. 네. 그리고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네. 조금 이제는 그 통밥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 넣으시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료를 찾을 때 검증되지 않은 또는 옛날 자료를 인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네. 요즘은 1년만 지나도 트렌드가 확확 바뀌는 그렇죠. 시절인데 한 3년 전 자료를 가지고 3년 전이면 지금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근데 네.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통계에 따르면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자료는 사실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건 성의의 부족인 정보, 거죠. 그죠? 네. 정보를 못 찾는 건 아니다. 도서관 가서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챗GPT도 네. 있으니까 네. 모든 기관들은 매년마다 통계 연보를 다 만들잖아요. 공개를 하고.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찾는 데는 사실 찾는 방법이 좀 그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인데 네. 이게 없으면 사실은 그 기조를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분석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기초 자료가 사실은 탄탄해야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백데이터 저희가 뭐 어떤 글이든지 네. 그 출처가 있고 인용을 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그 가설이 신뢰성? 나오잖아요. 네,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치셔가지고 아, 그게 네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또 그만큼 중요한 거는 글을 쓰는 문장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저희가 그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나 많이 알아, 나 똑똑해라는 걸 좀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네, 네. 구구절절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장들. 네, 아니면 네. 너무 길고 맞아요. 문단이 끊어지지 않고. 예, 뭐 소설 읽는 것처럼. 아, 네, 네. 근데 뭐 논문은 그렇게 써야죠. 네. 그래야 페이지를 채우잖아요. 그 논문은 그래도 그 소설은 쓰지 않죠. 네, 소설을 네. 그래도 이제 추론을 하는데 네, 네. 이런 저희가 써야 되는 이런 사업 계획서는 네.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심사 많이 나가 보시지만 그 하루에 봐야 될 양들은 그렇죠. 많은데 네. 이런 구구절절한 글들이 들어오면 일단 좀 안 보게 되는 경우들이 특히 있잖아요. 미리 뭐 자료를 전달받는 경우도 거의 없죠. 현장에 네. 가서 이거 유출 당일날, 때문에 당일날 네.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전달하느냐. 캐치를- 맞아요. 그래서 아. 그 안에 핵심 키워드가 뭔지가 개요에서 저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 일반 사기업에서는 첫 장만 보면 개요에서 뒤에서 뭐 하는지의 그 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 개요만 봤을 때도 사업이 한눈에 들어오는 네. 글과 그림이 네. 있는지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그 뒷장부터 그 저희 정말 띠끼 뭐라 해야 되죠? 도표화나 뭐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활용한- 넘길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장부터 이렇게 막 난잡하면 네. 넘기고 넘기기- 싶지 않아. 예, 못 넘겨. 예, 당연히 심사위원이니까 넘겨야 되지만 네. 못 넘기는 거죠. 그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다 읽어도 뭘 말하고 싶은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저는 구구절절하게 안 쓰고 핵심 헤드라인을 우리 그 보도자료 네, 쓰듯이 네, 네. 한 줄로 딱 적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리고 사업에. 맞아요. 보도자료처럼 헤드라인을 하나 잡고 그 헤드 자료에 따른 간략한 설명. 예, 2줄 정도씩. 그 두 줄은 간략한 예, 이제 요거에 설명인 따른 거죠. 요 설명이고 네, 네. 그러면 요 헤드라인이 보통 하나, 둘, 세 개 정도 들어오고 헤드라인에 맞춘 소주제라 해야 되나요? 네. 2개 정도씩 넣었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큰 헤드라인, 네. 그러니까 국가적 이야기, 네. 그리고 지역적 이야기, 네. 그래서 내 이야기. 아. 이렇게 또 구조를 좀 제가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좀 만들어요. 개괄적으로, 두괄적으로. 네, 두괄적으로 하는 거죠. 정리하는 네.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글을 읽을 때도 위에 있는 큰 타이틀 3개만 읽어도 국정기조가 이렇고 지역의 문제는 이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오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꾸미고 있고요. 또 그 세상에 신박한 건 없습니다. 네네. 예, 신박한 거는 거의 없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 예, 한계가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유사한 사례들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결국 심사위원들이랑 싸우는 경우들이 많은 게 그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 정말 다른 거예요. 라고 많이 싸우시잖아요. 네. 근데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많이 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사례를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 추진 배경 이런 거 다 넘겼을 때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한 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예시 사진 아니면 도식. 네, 도식화하는 거. 네, 그게 네. 들어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은 앞서 말씀드린 그 배점을 보고 그 배점에 맞춰서 분배를 잘하는 예, 거. 분배를 잘하는 네. 게 작성할 중요한 때. 거죠. 네. 네, 네. 오,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라디오를 들으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기본적인 뭐 이해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혹시 또 뭐 조금 더 팁 주실 게 있나요? 그 너무 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팁 일단 이제 네. 그 서면에서 붙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러 발표를 할 가야 때. 되잖아요. 네. 그 발표를 하라고 하면 그 발표장에는 TV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 출력을 하는 기구는 빔 프로젝트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한 좋은 데는 5,000안시짜리 음. 빔 프로젝트, 뭐 좋지 않은 곳은 2,000안시짜리를 네, 쓴다 네. 하고 이런 벽이 네, 네. 그런 이제 화이트 스크린이잖아요. 네. 그거에 고려해서 배경색이나 폰트를 포인트? 잡아주시는 예.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그 이제 저도 이제 30대가 아니니까 30대 심사위원들이면 눈이 좋아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몇 년 이상의 현장 경험, 그럼요. 뭐 교수, 네, 네. 아니면 어떤- 센터장님처럼 이렇게 기관의 운영 네, 경험이 네, 있으신. 근데 센터장님도 4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약간의 노안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주고 먹이고.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일 수 쨍하게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네. 명확하게 네. 자료들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글씨가 요즘 미니멀리즘이 유행이잖아요. 심플하게 한다고 막 네.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네, 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하나도 되는 없어. 거죠. 네, 글을 쓰더라도 그래도 보는 사람이 좀 잘 볼 수 있게 네. 크게. 네, 네. 예쁘게 하는 건 좋은데 아, 그거는 그 이제 예쁜 홈페이지 디자인할 때 맞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자료에 설명할 수 있는 제안할 때 그 자료 안에 기본 정보들이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좀 담아두면 네, 그렇죠. 이야기를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서 또 판단하는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지만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을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 네, 각 네. 기업에서 아, 네. 네,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한 2번의 과정이 남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네. 네, 컨설팅하고 발표하는까지 모의 발표까지 네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번에 이제 기업들이 좋은 성과들이 나면 좀 지속적으로 네, 초기에 네네. 그리고 아니면 연말에 또 사업이 또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좀 잡아서 필요한 기업들은 뭐 컨설팅이나 교육들로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좀 사업비에 그런 게 네, 매칭이 네. 된다면 네. 그런 프로보노처럼 네, 네. 그 제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센터에서 매칭을 해주셔서 네, 그 기업들이 좀 더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이번 달 용사레터 용산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 특강 안내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와 ESG 경영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성공회 대학교 이상훈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시는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고요. 장소는 용산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 교육장입니다. 용산구에 있는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분들이 오셔서 급변하는 지금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ESG를 실천해야 되는지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방송은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용산 사회적 경제 라디오 2023년 3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겁나 피곤하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팔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